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포에서 수학 교습소를 운영하고 있는 35살 여성입니다. 현재 남편과 아이와 함께 살고 있고 시댁과 인연을 끊고 산지 1년 정도 되었네요. 막대 먹은 시댁 식구들 인성에 질려 남편과 함께 손절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도 정말 아나무인이라는 말이 제격이었던 시누이와 시어머니 이야기예요. 기혼 여성들이라면 많은 공감이 될 제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남편과 저는 동갑내기로 대학교를 졸업하고 강사로 근무하던 학원에서 만나 29살에 결혼했습니다. 자랑은 아니지만 친정이 목동에서 유명한 학원을 운영 중인데 지점만 서울과 경기권에 10개가 넘어요. 부모님도 학교 교사 출신인데 그만두시고 학원을 세우셨고 유명해지면서 친정은 경제적으로 부유해졌습니다. 저와 남편이 근무하던 학원도 친정 부모님이 운영하시던 학원이었고 동료 교사의 소개로 만난 남편은 성실하고 과묵하기도 하고 자기 할 일 똑 부러지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이 좋아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던 거죠. 하지만 모든 게 완벽하던 남편에게 딱 한 가지 흠이 있다면 그건 바로 시어머니와 시누이였어요. 세상에 이렇게 점잖고 올바른 사람한테 이런 사람들이 가족이라고? 싶을 정도로 많은 차이가 났습니다. 어릴 적부터 시누이에게 많은 것을 양보하고 살았던 남편은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저에게 거슬리는 행동을 하면 먼저 나서서 막아주기 바빴어요. 자신이 많이 양보하고 봐줬으면 된 거라고 저한테까지 피해 끼치고 싶지 않다는 이유에서였죠. 시누이는 남편보다 2살 어렸는데 대학 졸업하고 연애하던 남자와 사고쳐서 아이를 임신했습니다. 급하게 결혼식을 올리고 오피스텔을 얻어 살았는데 저와 임신 출산 시기가 비슷했어요. 그런데 역대급 반전이 있었습니다. 아이는 서방님의 아이가 아니었고 시누이가 바람을 피운 상간남의 아이였어요. 이 사실을 안 서방님은 시누이와 이혼을 했고 시누이는 위자료 한 푼 받지 못하고 쫓겨나고 만 거였죠. 저는 안타까운 마음에 남편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자기야, 아가씨 지금 어떻게 지내는 거야? 지금 엄마 집에서 지내. 아이는 당장은 엄마가 봐주고. 본인이 뭘 잘못했는지 몰라, 걘. 왜, 무슨 일 있어? 아니, 좋은 일로 이혼한 것도 아니고 이혼이 요즘엔 흠도 아니라면서 당당하게 구는데 내가 다 어이가 없더라니까. 아가씨가 그랬단 말이야? 그나저나 아이 아빠는 누군데? 나도 자세히는 모르는데 얘가 워낙 클럽 같은 데를 많이 다녀서 저번에 만났다던 김 아무개라는 소리도 있고. 여하튼 우리가 관여할 건 아니니까. 아가씨도 어른이니 알아서 하겠지. 당신이 소갈이 할 이유는 없는 것 같아. 두나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그 아이가 불쌍해서 그래. 아이는 죄가 없잖아. 그건 그렇지. 난 두나 이해를 못하겠어. 아이를 두고 어떻게 뻔뻔하게 결혼 생활을 이어나갈 생각을 했을까? 상간남 그 자식 아이인 거 알았으면서. 소름이다. 소름이야. 에이, 뭐 사정이 있었겠지. 우리는 우리만 신경 쓰자. 당신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 그러다 두통 또 도진다. 그렇게 살얼음판 같던 시댁의 분위기가 어느 정도 가라앉자 시누이는 아이를 키울 돈을 벌어야 한다며 취업했습니다. 중소기업의 격리로 취직했다고 하는데 어느 순간엔가 아이를 부탁한다며 저에게 맡기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아이를 돌봐주고 계셨지만 노후 자금을 마련한다며 건물 청소와 입주 청소 일을 시작하셨어요. 저는 한두 번 정도야 아이를 맡아주었는데 그게 계속되니 제가 쌍둥이를 키우는 것도 아니고 여간 힘든 게 아니더라고요. 남편이 세미나라도 갈 때면 저 혼자 독박 육아를 해야 했던 건 물론이고요. 저는 답답한 마음에 남편에게 신세한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날도 아이 둘을 다 재우고 밤 11시가 넘은 시간에야 저녁을 먹게 되었습니다. 오늘 당직인데 안 피곤해? 피곤하지. 그래도 아까 잠깐 눈 붙였어. 요즘 고등학생들 밤새워서 공부한다고 난리도 아니네. 특별반 맡으면서 더 힘들어. 많이 힘들지? 그나저나 아가씨는 요즘 일이 많이 바쁜가 봐? 왜? 무슨 일 있어? 아니, 아이를 오늘도 안 데려갔어. 연락도 안 되고 해서 일단은 규진이랑 같이 재웠지. 오늘도? 그럴 리가 없는데. 아까 회사 일찍 끝나고 엄마랑 어디 간다고 했던 것 같은데. 그래? 뭔 일이 있나 보네. 미안해.
결혼해서 괜히 고생만 시키는 것 같네. 아니야, 뭐가 미안해. 아가씨가 사정이 있어서 그런 걸 뭐. 집에 있는 게 나밖에 없으니 내가 돌봐주는 게 당연한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마. 요즘 애들 시험 기간이라 육아 못 도와줘서 미안해. 시험 기간 끝나면 맛있는 거 먹자. 그리고 정 안 되면 베이비시터 고용하자. 요즘 나라에서도 운영하는 곳 많더라. 내가 알아볼까? 당장 결정할 건 아니고 아가씨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 지켜보고. 알겠어. 당신 생각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 뭐. 아휴, 이게 뭔 고생인지. 그러게, 나도 쓸데없는 걱정하기 싫다. 매번 참아줘서 고마워. 내가 다 미안해. 저는 밤낮 없이 일하는 남편에게 제 속 깊은 이야기를 다 하지 못하겠더라고요. 답답한 마음에 친정에도 이야기했는데 마음고생하지 말고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조언해 주시더라고요. 저는 엄마의 추천으로 마음 맞는 베이비시터를 고용해 아이를 돌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때다 싶었는지 하루, 이틀 짧게 아이를 맡기던 시누이가 아이의 아이를 전담해달라 하더라고요. 베이비시터도 있고 저도 있고 하니까 더 편하지 않겠냐면서 말이죠. 정말 뻔뻔하기 그지없었지만 남편에게 짐을 짊어주기 싫었고 시누이도 한두 달만 있으면 어린이집 보내겠다길래 알겠다고 했습니다. 출근해야 하는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아이를 돌봐줘야 했고 간식이며 밥이며 수시로 갖다 바쳐야 하는데 여간 힘든 게 아니었습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쌍둥이를 키운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고 베이비시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점점 지쳐가더라고요. 오죽하면 스트레스 받아서 탈모까지 생길 지경이었다니까요. 그러다 3주 정도 지난 시점에 모처럼 조기 퇴근한 시누이가 저희 집에 왔습니다. 아이 봐줘서 고맙다며 웬일로 봉투에 20만 원 담아서 건네주며 아이 데리고 시댁으로 가더라고요. 오래간만에 정신 좀 차렸나. 미안한 건 아나 싶어서 뿌듯해하려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폭풍 문자를 해대기 시작했습니다. 얘, 너 나랑 대화 좀 하자. 어머니, 이 시간에 어쩐 일이세요? 아가씨 조금 전에 갔는데. 두나가 너네 집에 갔다가 봤다는데 너 아이들한테 인스턴트 먹이니? 요즘 아이들 반찬 파는 가게도 많고 해서 가끔은 사서 먹이기도 하고 제가 해 먹이기도 하죠. 왜 그러세요? 식재료는 어디서 사는데? 근처 식자재 마트나 사거리의 대형마트에서 사죠. 아니면 새벽 배송 오는 거 이용해서 시키기도 하고요. 얘가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백화점에서 파는 유기농도 아니고 지금까지 그따위 음식 먹인 거였어? 언니, 그렇게 안 봤는데 실망했어요. 우리 아기는 그런 거 먹이고 언니 아이는 뭐 유기농, 브랜드 음식 먹였죠? 아니,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언니가 우리 아기 인스턴트 먹이고 출처도 모르는 가게에서 사온 반찬이랑 밥 먹이고 어쩐지 애가 야윈 것 같더라니. 얘, 너 실망이다. 네 자식 아니라고 이렇게 막 대하는 거니? 어머니, 뭔가 오해가 있으신가 본데요. 저 막대한 적 없거든요. 시끄러워. 네가 안 그랬으면 두나가 왜 이렇게까지 해? 당장 사과하지 못해? 아니, 잘못한 게 없는데 제가 무슨 사과를 해요? 그렇게 제가 못 믿어오시면 아이 먹는 음식은 앞으로 직접 해다 주던가. 그게 아니면 아이 못 봐줄 것 같네요. 아니, 아이 못 봐줄 것 같아요. 그럼 그렇게 할게요. 언니, 갑자기 이러는 게 어디 있어요? 아가씨야말로 이러는 게 어딨어요. 내일 당장 아이 짐 빼서 가져가요. 난 더 이상 못 해주겠어. 결국 저와 다툰 시누이는 시모에게 아이를 맡기고 출퇴근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늙어서 아이를 보자니 여간 힘든 게 아니라며 시누이와 한바탕하고는 저에게 맡기더군요. 그래도 이번에는 한 달에 150만 원 받으면서 맡아주기로 했습니다. 본인이 육아를 해보니 힘들다는 걸 알게 됐고 다른 사람 손탁이 불편했던 조카가 자지러지게 울었던 탓일 겁니다. 어렵게 마음을 가다듬고 다시 시누이의 아이를 봐주는데 한 달, 두 달, 몇 개월이 지났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처음에 아이를 맡기고 나서 그 이후로 찾아오지도 않고 아이를 데려가지 않더라고요. 가끔 안부 인사만 물을 뿐 집에 오지도 않고 제 전화도 피하고 메시지만 주고받았죠. 연락이 잘 되지 않을 때가 수두룩해서 시어머니한테 따졌습니다. 어머니, 아가씨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왜 그러니?
아니, 어머님, 시누이가 조카 맡긴 지 반년이 넘었어요. 저 더 이상은 못 참아요. 그거야 두나가 워낙 바쁘니 그렇지. 그리고 못 참으면 어쩔 건데? 갖다 버릴 거야? 갖다 버리면 이혼 당할 줄 알아, 이년아. 아니, 본인 일만 중요한가요? 아이를 맡겼으면 적어도 안부를 묻던가 해야 하는데 그런 것도 없고 놀러 다니기 바쁜데. 얘가 뭘 모르네. 네가 강사 일만 해서 사무직에 대한 이해도가 없나 본데. 원래 회식도 자자. 아니, 그건 그거고 일단은 가족이 먼저 아니에요? 네가 편해서 그런가 보지. 짜증나게 하지 말고 투정 부리려거든 네 남편한테나 해. 정말 너무하시네요. 돈을 받고 봐준다지만 제대로 주시는 것도 아니고 맨날 사사건건 트집 잡으면 저한테 맡기지 마시고 어머니나 아가씨가 직접 돌보라고요. 뭐? 이년이 너 시어머니한테 소리 지르라고 너희 친정에서 가르치던? 이 버르장 머리 없는 년. 아니, 어머님 생각을 해보세요. 제 아이도 힘든데 제가 왜 다른 아이를 도맡아줘야 해요? 가족이잖니. 그 정도도 못 해줘? 그리고 집에서 놀고 먹는 애가 너 혼잔데 누구한테 부탁하라는 거야? 놀고 먹어요? 저 그동안 많이 참았어요. 앞으로 아이는 아가씨랑 어머님이 알아서 하세요. 뭐? 너 왜 그래? 왜 그러긴요. 자기 아이 키우라는 게 잘못인가요? 저는 제 아이만 챙길 테니 어머님은 아가씨한테 잘 이야기해 보세요. 뭐? 야, 너 정말 이럴 거야? 어떻게 가족한테 이럴 수 있어? 이 못 되쳐먹은 년 같으니라고. 저는 기막힌 상황에 얼굴 표정 관리도 안 되고 화를 참기 어렵더라고요. 혼자 화장실 가서 소리 한번 꽥 지르고 남편에게 전화했습니다. 한바탕 다 털어내고 이런 식으로 살 수 없다며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가버렸습니다. 그 상황에서 가만히 열을 식혀도 모자란데 시어머니가 저에게 연락해 염장질을 한 거 있죠? 얘, 너 친정 갔다며? 네 발로 기어나간 거나 다름없다. 이혼하고 싶으면 해. 단 위자료나 양육비는 없다? 그딴 돈 필요 없어요. 제가 돈 때문에 이러는 거 같으세요? 아니, 아무튼 너 이대로 이혼하면 모든 건 다 끝이다. 돈까지 받아가면서 아이 봐주는데 너는 왜 이런 거 하나 못하니? 어머니, 제가 못하는 게 아니라 어머님 딸 아가씨가 능력이 없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150만 원이 적은 돈은 아닐 텐데. 넌 뭐가 그렇게 당당해? 어머니, 요즘 시세를 잘 모르시나 본데 150이면 요즘 베이비시터 2주 일한 값이에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가족 간에 그냥 해줄 수도 있는 일을 네가 하도 투덜거려서 돈으로 보내는 거잖니. 자기 자식은 자기가 키워야지 허구한 날 늦게 온다면서 술 처마시고 남자나 만나러 다니고 제가 모를 줄 알았어요? 뭐? 우리 딸 모욕하지 마. 이런 경우 없는 년을 봤나. 당장 두성이랑 이혼해. 내가 이혼하라고 하면 못할 줄 알아요? 내일이라도 당장 이혼할 테니까 알아서 잘 사세요. 야, 너 정말 그럴 거야? 이 CM이 말이 안 들려?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아가씨도 그렇고 어머니도 그렇고 적어도 남한테 피해는 주지 말아 하죠. 그렇게 저는 정말 보란 듯이 시청에 가서 이혼 서류를 가져왔습니다. 남편이 도장만 찍을 수 있게끔 정보 기록 다 해두고 저녁이 되기만을 기다렸죠. 앞으로 살면서 다시는 시누이와 시어머니가 제 근처에 얼씬도 못하게 할 거라며 어찌나 매달리던지요. 각서까지 쓰며 눈물을 흘리는 모습에 아이와 함께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시누이와 시어머니와 연을 끊어버렸습니다. 하루는 시댁에 갔다 오더니 잔뜩 굳어서 왔길래 무슨 일 있냐고 물었더니 아주 풍비박산을 내고 왔다더군요. 아이는 알아서 키우라고 남편이 단도리하고 왔고요. 엄마한테 아이 맡기고 왔으니까 연락 와서 아이 봐달라고 하면 그냥 깔끔하게 무시해. 내가 채비해놓고 왔으니까 당신한테 부탁을 하진 않을 거야. 과연 연락을 안 할까? 그나저나 당신만 진땀 뺐네. 내 말이 본인들이 생각 있으면 우리한테 더는 뭐라 못할 거야. 당신 정말 괜찮은 거 맞아? 나야 안 보고 살아도 상관없지만 당신은 언젠가 계속 봐야 할 사이잖아. 그래도 내 가족이 더 중요하지. 그렇게 피해나 주면서 사는 사람들 딱 질색이야. 나도 그래. 그래도 마음이 좀 무겁네. 내가 너무한 건가 싶고. 뭐가 너무해. 당신도 너무 순해 빠졌어. 아무리 엄마랑 내 동생이라지만 아닌 건 아닌 거야.
갑자기 아이 보라고 하면 잘 하실 수 있을까? 그것도 걱정인데. 해야지 뭐. 자기 손주인데 돌봐줘야지. 우리는 뭐 육아 고수였나? 우리가 봐줄 필요는 없는 거지. 이미 다 지나간 일이야. 그냥 당신도 잊고 살아. 그리고 우리 다음 달에 전세 계약 만료야. 벌써 그렇게 됐구나. 집 알아봐야 하는데. 김포로 이사 가는 거 어때? 개발도 많이 되고 아이 키우기에도 좋은 환경이고 그리고 나 학원 그만두고 내가 학원을 차려볼까도 싶고. 그래?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하자. 그렇게 저희 집 전세 계약이 만료돼서 그 김에 김포로 이사 와버렸습니다. 시누이와 시어머니는 남편에게는 말도 못하면서 저에게 문자나 전화를 끈질기게 해댔습니다. 연락처 차단하고 남편과 저는 휴대폰 번호까지 싹 다 바꿔버렸어요. 그렇게 모든 일이 마무리되고 저도 저만의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할 줄 아는 게 아이들한테 수학 가르치는 거라 사업자 등록하고 집에서 공부방을 운영하기로 했어요. 생각보다 동네에서 소문이 나서 제가 가르치는 아이들은 12명에 육박하고 있었죠. 그리고 남편은 김포로 이사 온 뒤 친정의 도움을 받아 새로 수학학원을 개업했습니다. 친정 부모님이 그동안 고생 많았다며 분점 내지 말고 자신만의 학원을 운영해보라며 흔쾌히 학원 자리도 알아봐 주시고 인테리어며 전부 싹 다 해주셨어요. 학구열이 강한 동네라 그런지 학벌 좋은 남편의 이력을 보더니 학생들도 100명 이상 다니게 되었고요. 저희 가족은 지금부터 앞으로 평생 행복하게만 살 겁니다. 더 이상 시누이나 시어머니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고 일에 집중할 수 있으니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커가는 아이와 남편과 함께 더 행복한 매일을 만들겠습니다. 시누이는 다니던 직장에서 또 남자 문제를 일으켜 해고되고 말았고 어디 공장에 취직하려고 계속 면접 보러 다닌다네요. 본인도 아이 엄마라 느끼는 게 있는지 일을 쉬지는 않더라고요. 좋은 사람 만나 잘 되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지만 시누이의 정신 상태로는 불가능할 것 같네요. 시모도 아이를 돌봐줘야 해서 집에서 부업 같은 걸 시작하셨어요. 조만간 아이는 어린이집에 보낼 것 같고 저희도 뭐 잘 살게 될 것 같네요. 아나무인의 극치였던 사람들에게서 해방되고 이제야 저만의 세상에서 사는 것 같아 기분이 좋습니다. 제 사연은 여기까지고요. 많은 공감이 되셨길 바라봅니다.